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자, 세브리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숙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용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기준시가라는 용어입니다. 기준시가. 이 기준시가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고 갔죠? 시가, 그죠? 시가 다 들어본 말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시가라는 용어는 어떤 세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거냐면 바로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상속증여세 등의 국세 산정을 할 때 특히 부동산을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처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가격의 기준치, 그 기준치를 국가인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매년 땅값이나 건물 가격이나 집값을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 고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시가는 도대체 언제 구체적으로 쓰이는 거냐? 자, 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자, 그러면 땅을 팔거나 이제 집을 파는 것이 양도세죠. 그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양도가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취득가액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되팔 때 발생하는 그 차익,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양도가액은 원래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 되는 건데 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었을 때에 이 기준시가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계약서를 이제 분실하는 거죠. 계약서가 분실됐다거나 없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 가격을 모르니까 이때는 뭔가 그 정부가 정하는 그 기준치에 따라서 가격을 환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준시가를 우리가 이제 정할 때는 이제 토지의 기준시가, 건물의 기준시가, 주택 기준시가 이름을 다 이제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의 기준시가다라고 하면 토지는 이름을 뭐라 하냐면 땅값을 이제 우리는 지가라고 합니다. 지가가 되고 지가는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공시. 자, 지가는 공시가 돼 있는데 개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지방에 땅이 있는데 여러분이 땅을 사셨는데 이 땅 옆에 비슷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땅값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도로에 연접해 있느냐, 도로에 좀 떨어져 있느냐. 당연히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연접해 있는 땅이 비싸겠어요? 그 뒤에 있는 땅이 비싸겠어요? 당연히 연접해 있는 땅이 비싸겠죠. 왜? 도로 이용이 더 쉬운 거니까. 자, 이런 걸 개별성이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죠, 단독. 자, 단독주택은 우리가 주택가액이랍니다, 주택가액. 주택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 단독주택도 개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별. 그래서 개별주택가액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파트는 같은 층에 302호, 302호, 303호가 다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성이 떨어져서 얘는 그냥 공동주택가액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가격을 이제 환산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예시를 보시면 이런 거죠. 최근 빵빵 씨는 보유하고 있던 땅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던 땅의 보유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취득 당시 가격을 모를 수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된다. 이런 경우 많아요. 특히 토지는 10년, 15년 보유하다 보니까 그 당시 원 계약서를 다 분실했고 혹시라도 몰라서 그 당시 중개사무실 들려봤더니 중개사무실도 다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추계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추계가 뭐예요? 추계가 뭘까요?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 뜻이죠.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추계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순서는 실지거래가액과 가장 유사한 가격. 실지거래가액과
가장 유사한 가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가 이제 감정가액, 그 다음에 환산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장 1순위는 혹시 주변 매매 사례가 없는지, 아니면은 뭐 은행을 통한 감정평가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환산가액이 없는지, 기준시가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제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기준시가의 쓰임새는 이렇게 실제로 거래하고 통장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 금액을 알면 좋은데 그 금액을 몰랐을 때는 대신 환산하는 금액이다. 방식을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납세지라는 용어예요. 납세지. 이 납세지라는 용어는 참 많이 쓰이는 건데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는 개인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임대법인을 만들어서 하든 간에 가족법인을 만들든 간에 세금은 누가 낼 건지, 개인이 낼 건지 법인이 낼 건지를 정한 다음에 도대체 나 왜 내는 건데, 소득을 생긴 건지, 재산을 물려받은 건지 이런 걸 이제 정한 다음에 얼마인지 계산하고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신고는 어디 가서 할 거냐, 신고는. 아무 데나 가서 뭐 신고할 거냐, 그것은 아니고, 신고는 관할관청에 가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 관할관청. 그러면 그 관할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가 있는데, 그 관할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를 바로 납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세지. 관할관청을 정해주는 기준 장소를 납세지라고 해요. 납세지. 그러면 그 납세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예, 납세지는 이제 세금의 유형에 따라서 주소지가 될 때도 있고, 빵빵 소재지가 될 때도 있어요. 소재지가 될 때도 있고, 주소지가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소지가 될 때도 있고, 빵빵 소재지가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을 납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세무서, 아무 그 시군청 가서 납부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별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납세지는 반드시 관할관청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할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국세를 신고할 때도 관할이 필요하고 지방세를 신고할 때도 관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사례를 한번 보면요. 부산 서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빵빵 씨는 최근에 관광객이 많은 종로구 평창동, 요즘 뭐 외국인분들이 많이 뭐 평창동을 와서 거기 가보면 뭐 여러분들 옛날 유적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 구입해서 거기가 또 광화문 쪽에 있다 보니까 서울로 갖고 와요. 그래서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좋습니다. 자, 이 경우 부담하게 된 취득세는 부산에 있는 해당 구청에 신고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종로구청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런 사연인데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관할관청 가서 신고하는 건데 내가 살고 있는 부산 서면에 있는 구청이냐, 아니면 KTX를 타고 올라와서 내가 사둔 그 물건지 해당 구청 가서 신고해야 되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KTX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기차표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동을 줄이고자 납세지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납세지. 이해되시겠죠? 납세지. 그러면 납세지는 우리가 지방세냐 국세냐 따라 나눠놨는데, 취득세라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그러니까 소재지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오피스텔의 소재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부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로구청, 관할이 종로구가 될 거니까 평창동이면 종로구청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오피스텔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지가 어디가 되느냐, 소재지가 되느냐, 주소지가 되느냐. 이거는 주소지가 돼요. 주소지가 된다. 그러면 주소지 세무서. 그럼 주소지가 되면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부산이 되는 거니까 부산 서면에 있는 세무서가 관할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지방세, 취득세 외에 재산세 같은 이런 지방세는 납세지들 관할관청을 그 해당 물건, 취득하는 물건의 소재지, 재산의
소재지 시군구청에다 납부하면 되고요. 그걸 되팔 때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이런 국세는 주소지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그럼 교수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디 가서 되는 걸까요? 예, 얘는 납세지를 소재지가 아니라 얘도 국세니까 주소지 세무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세는 소재지 시군구청. 그 다음에 국세라 불리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세금들은 주소지 세무서. 정리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또 납세지라는 주제까지 해서 또 우리 해법 용어 해설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여러분들 세부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